핫쌤입니다. 7급 PC의 자리성 문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을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20번 문제 앞 동영상에서 했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A는 Y분의 X라고 하는 이 공식을 빨리 머릿속에서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분수 크기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NCS도 공부하고 PCET도 공부하고 7급 PCET도 공부하고 있죠. 자, NCS 문제 출제 회사가 밝힌 문제 출제 기준입니다. 자료 해석 같은 경우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답니다. 왜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까요? 정밀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림셈 또는 연필셈으로 간단하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PCET이든 사기업이든 공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에 의한 문제 풀이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빨리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21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숫자 정보 파악 그리고 분수 크기 비교 이 두 가지 의미 더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 정보를 얼마만큼 빨리 파악하느냐 그리고 간단한 분수 크기 셈 얼마만큼 빨리 판단하느냐 그게 달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강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음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 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봤는데 길고 복잡하다 그러면 답은 쉽다. 대신에 짧고 간단하다 그러면 답은 어렵다. 이 명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를 보라 그러죠. 자, 이 문제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러면 답은 쉬운 겁니다. 자, 오염도 A 보세요. 12죠. 그러면 자, 측정하러 갑니다. 오염도 5 이하냐 아니냐. 아니죠. 그러면 10초가냐 아니냐. 초가죠. 그래서 바로 폐기로 가죠. 그러면 오염도 측정 한번 이 값에 그치죠. 이거 계산하지 말고 한번 그친다. 이것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B를 보세요. 6이죠. 그러면 오염도 측정, 자, 오염도 5 이하냐 아니다. 그러면 초가냐 아니다. 세척을 한번 하죠. 그러면 다시 오염도 측정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강도 측정 들어가죠. 이렇게 얼만큼 이처럼 많이 돌아다니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 B 간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지문 내용이 길고 복잡하다 그러면 답은 쉽습니다. 반대로 지문 내용이 짧고 간단하다 그러면 답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명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를 보라는 거죠. 자, 23번 문제. 이 문제는 추정 문제입니다. 통계학에서 추정은 아주 깊이 다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추정을 아주 재밌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되게 계산 방식으로 풀고 있더군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강의하는 분조차도 계산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고 잘못된 답을 도출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관련 기초 지식이 필요한 거죠. 자, 자료 해석은 통계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통계 리터시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통계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모집단과 샘플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모집단을 찾을 수도 없고 그거 찾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게 되죠. 자, 모집단에 들어가 있는 어떤 놈 A, B, C를 택했습니다. 그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것을 샘플링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표본을 분석한 결과 어떤 값을 찾았다 가정하겠습니다. 대표 선수가 평균이죠. 자, 평균 5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의 평균도 5일까 하고 찾아가는 것을 추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 풀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리고 공식 만들기 활용하기 이 잔소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까지 들어야 할 겁니다. 자, 문제에서 공식을 제시하는 경우는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80%는 공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A는 Y분의 X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2016년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이것을 추산해 보라는 거죠. 자, 여기 샘플링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20%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A는 y분의 x라고 하는 이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죠. 0.2는 모르는 전체 판매량 x분의 7173이죠. 그래서 위치 바꾸면 어떻게 되죠? 3억 5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이 이렇게 도출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추정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 풀이를 시도하더군요. 자, 이 문제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발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냐면 첫 번째 2013년 인구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죠. 자, 첫 번째 2003년 인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망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 사람 관련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2003년입니다. 자, 그러면 2003년 이렇게 나와 있고 2003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003년 10만 명당 21.8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전체분의 얼마죠? 10246이죠. 그래서 x를 여기서 구할 수 있죠. 47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2019년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죠. 같은 방식입니다. 2019년 8.4, 2019년 4284. 그래서 10만 명당 8.4는 얼마죠? x분의 4284 계산하면은 5100만이 나오죠. 자, 인구 1만 명당입니다. 그래서 5100 이것을 분모에 두고 교통사고 건수 331 500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65가 나오죠. 자,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정수로 표시돼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소수점으로 계산해서는 이렇게 65로 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처 TV 이 방식으로 풀이를 하고 있더군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설업체 또는 개인이 이렇게 강의하는 경우 내가 간섭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 할 수 있죠. 자, 추정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나도 통계를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추정이 어려웠지만 가면 갈수록 너무 재밌어서 참 많이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추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추정 관련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됩니다. 즉 아주 어려운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레일레이션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추정 문제 어느 정도 난도인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죠. 자, 이와 같은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전기분포에서 추정 관련해서 오차 뭐다 하는 얘기 신문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주고 있죠. 자,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1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0%라는 거죠. 각각을 90%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에다가 90%를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쨌든 똑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1% 이것도 계산하기 쉽게 어쨌든 전부 다 1% 플러스 또는 제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0%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하기 쉽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에 따른 개념 이것이 필요한 거죠. 파팅하십시오.